안녕하세요. 주인 녀석들의 딴짓입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잠시 움츠렸던 연맛살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미친 듯이 밖으로 나가고 싶어지는 그런 날씨입니다. 물론 겨울이라고 집에만 있진 않았습니다. 캠핑, 장박에, 얼음 낚시에 허구한 날 놀러 다녔죠. 작년 가을쯤인가요? 캠핑을 하러 목계솔밭에 갔다가 한 아빠가 전동 킥보드에 아이를 태우고 천천히 산책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무척이나 좋아 보였죠. 그래서 아이를 위해 비겁한 변명입니다. 아이를 위해 꼭 사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아이를 위해서요. 비겁한 변명입니다. 하지만 곧 겨울이 다가오기에 그리고 탈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아서 망설이고 있었는데요. 올해 자전거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말 혹은 내년에 시행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날까지 따뜻해지면서 전동 킥보드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 어떤 제품을 구입했는지 또 어떤 이유로 이 제품을 선택했는지 아마 궁금해하실 듯한데요. 그래서 영상으로 담아 봤습니다. 저는 친절하니까요. 그럼 시작하죠. 스타트! 사실은 한 대가 아닌 두 대를 구입했습니다. 이번 달 지출 어마어마하네요. 안마의자에 전동 킥보드 두 대. 이거 구독자 수는 고작 200명 뿐인데 이를 핑계로 너무나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아주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압류 미리 땡큐! 한 대는 아이윌에서 출시한 아이드라이브 컴팩트,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은 업체인 아이윌에서 출시한 아이드라이브 네오, 이 두 대를 구입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직접 내 돈 내고 구입한 제품입니다. 오늘은 이 두 제품 중에서 아이드라이브 컴팩트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감히 이야기하건대 최근 가장 핫한 경량급 전동 킥보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매진을 거듭하고 있고요. 또한 판매량은 물론 그 후기 역시도 상당히 좋은 녀석입니다. 꽤 솔깃하죠? 그럼 한번 그 특징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40만원대가 안 되는 가격인데요. 8.5인치 튜브 타이어, 쿼드러플 캡슐형 서스펜션, 36V 500W 후륜 BLDC 모터, 그리고 후륜에만 브레이크가 있긴 하지만 전자 브레이크와 드럼 브레이크까지 듀얼로 장착한 녀석입니다. 여기에 폴딩에 핸들바까지 접히는 방식으로 휴대성 역시 상당히 준수하다고 할 수 있죠. 또 뻔히하는 킥보드 디자인에서 벗어나 차별화된 디자인과 포인트 컬러는 동급 제품들과 비교해서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적어도 디자인만으로는 상급에 속하는 미모를 자랑하는 녀석입니다. 디자인은 꼭 저만의 의견이 아니라 실제 구입한 분들의 평가 역시도 그렇습니다. 뻔히 우리가 아는 킥보드 디자인에서 벗어난 모습이라는 거죠.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가격 차이가 꽤 남에도 불구하고 샤오미 미지아 프로, 스피드웨이 미니 4 프로, 그다음 F5S 등과 비교를 합니다. 이미 어느 정도 검증을 받은 제품들과 비교된다는 것만으로도 이 녀석은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뤄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전동 킥보드의 경우 성능, 디자인, 가격과 함께 사후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무척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윌은 공식 대리점만 38개 매장이 있습니다. 즉 AS로도 크게 뒤처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저 역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위에 나열했던 다양한 제품들과 비교하면서 무척이나 많은 고민과 번뇌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죠. 특히 최종적으로 샤오미 미지아 프로와 치열한 경쟁과 경합을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가격 대비 성능, 즉 가성비와 디자인, 그리고 뛰어난 승차감을 보장하는 쿼드러플 서스펜스에서 아이드라이브 컴팩트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무릎과 허리, 골반이 그리 좋지 않은 저와 그분의 특성상 승차감이 꽤나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거든요. 그런데 위에 나열한 제품들과 비교해서 승차감은 가히 최고라고 해도 될 만큼 훌륭했습니다. 튜브 타이어와 쿼드러플 서스펜션은 쌍따봉을 외쳐도 될 만했죠. 이 제품을 타다가 다른 제품들을 시승해 봤는데 이거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파워 부분에 있어서는 S5S나 스피드웨이 미니 4 프로가 더 좋지만 개인적인 쓰임새가 캠핑장에서 가볍게 타면서 즐길 용도였기에 등팍력이 다소 떨어지는 컴팩트이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듯 싶었습니다. 이렇게 사용용도, 필요한 성능 등을 따져보니 저렴한 아이드라이브 컴팩트가 저에게는 딱 맞았던 거죠. 물론 판매점에 가서 36V 10.4A짜리가 아닌 36V 18.2A짜리 그 대용량 제품을 구매해서 가격이 50만원대로 훌쩍 올라간 것은 안 비밀이긴 한데요. 궁금해하실 수 있을 듯 싶어서 대용량 제품을 선택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같이 구입한 아이드라이브 네오와 적어도 주행거리가 비슷했으면 하는 생각에 아이드라이브 컴팩트
컴팩트를 대용량 제품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등판력이 무엇보다 궁금하실 듯한데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상당히 오래된 아파트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파트 주차장이 상당히 가파릅니다. 그 지하 2층에서 지하 1층으로 올라오는 경우에는 약 10도에서 11도 정도의 경사가 있고요. 그 길이도 상당히 깁니다. 또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경사의 경우 역시도 약 9도에서 10도 정도 되고요. 참고로 저의 몸무게는 78kg, 저를 컴팩트에 싣고 주차장 경사면을 한번 올라 봤는데요. 과연 어떨까요?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우선 지하 2층에서 1층으로 올라갈 때 영상입니다. 탄력을 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초반에는 나름 꽤 잘 올라간다라고 생각했는데 절반 정도쯤 되면 걸어가는 사람과 눈을 마주치며 가야 할 만큼 속도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많이 힘겨워하죠. 결국 한 3분의 2 지점에서 멈춥니다. 탄력을 받아 올라가면 조금 다르겠지만 대략적인 등판력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은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으로 올라갈 때의 영상입니다. 약 1도에서 2도 정도 차이로 미약하지만 조금 더 완만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역시 시도를 했는데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비슷해요. 중간 정도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이번에는 5도에서 7도 정도 되는 경사도로를 자유롭게 타봤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평지 같지만 실제 측정해본 결과 아파트 입구에서 대부분 3도에서 4도 정도 오르막이며 중간중간 5도에서 7도 정도의 급경사가 쭉 이어져 있는 곳입니다. 아파트 주차장과는 달리 힘겨워하는 모습 없이 상당히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탄력을 받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꽤나 긴 오르막임에도 아주 잘 올라갑니다. 또 아파트 입구까지도 올라가는 길이 상당히 가파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측정을 해봤는데요. 약 100m에서 150m 정도의 길이가 6도에서 7도 정도로 쭉 경사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탄력받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중간중간 멈췄다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조금 느려지기는 하지만 끝까지 올라갑니다. 결론은 급경사가 아닌 이상 일반 도로에선 충분한 등판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한 가지 우려가 되는 점은 내리막길에서 급경사의 경우 브레이크를 잡아도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경사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빠르게 내려가기보다는 충분히 미리미리 브레이크를 잡고 내려가는 것을 권해봅니다. 글쎄요, 10도 정도의 경사를 오를 일이 얼마나 될까 싶기도 한데요. 그래서 제가 아이드라이브 컴팩트 그리고 네오를 각 한 대씩 구입을 하게 된 겁니다. 컴팩트로 다니기 힘든 그런 상황이 올 경우 네오를 선택해서 타면 되니까요. 이동용으로 탈 일이 거의 없긴 한데 아파트 근처를 다녀올 경우 네오를 꼭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는 네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지만 네오는 아주 잘 올라갑니다. 아주 악명 높은 경사도로를 말이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 녀석을 끌고 그 강원도 삼척 맹방 해수욕장에 가서 드라이빙을 해 봤거든요. 자,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등판력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만족합니다. 아마 50만원대가 아닌 저역량 모델로 30만원대에 구입했으면 그 만족도는 더더더
좋았을 듯 한데요. 특히 서스펜션은 정말 만족합니다. 집 근처 엉망진창인 도로 때문에 이 서스펜션이 있어서도 이렇게 진동이 느껴지는데 과연 없었으면, 그리고 이 서스펜션이 부족한 제품을 선택했으면 과연 어땠을까 할 정도로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오버하면은 자동차로 따지면 세단급이 아닐까 싶을 정도인데요. 물론 경량급에서 말이죠. 등판력 이외에도 물론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엑셀레이터 역할을 하는 이 스로틀링 바의 경우 세밀한 조작이 안 됩니다. 살짝 누른다고 했음에도 훅 튀어나가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브레이크의 경우 역시도 경사가 심한 곳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약간 밀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미리 브레이크를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기본 전후방 라이트가 탑재되어 있기는 한데요. 전방 라이트는 상당히 어둡습니다. 따라서 야간에 타실 분들이라면 추가 설치는 필수! 자, 마지막으로 윌리바는 필수입니다. 윌리바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상당히 커요. 처음 윌리바 없이 사용할 때는 발 위치도 뭔가 애매하고 무게중심도 뒤쪽으로 약간 쏠리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윌리바를 설치한 후 한 발을 윌리바에 올려놓고 타니까 상당히 안정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컴팩트 사용자 분들이라면 약 29,000원을 내고 윌리바를 설치하시길 권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말하니 단점이 무척 많은 듯 싶은데요. 감히 이 가격대의 이 승차감, 그리고 이 성능, 거기에 디자인까지 더해지면, 그리고 킥보드 입문자 분들이라면 더 이상 고민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정말 강추합니다. 다만 디자인이 더 중요하고 전체적인 성능 밸런스가 중요하다면 조금 더 비용을 내고 샤오미 미지아 프로를 구입하는 게 좋을 듯 싶고요. 사실 제가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여기저기 오프라인 매장을 다니면서 많은 제품을 직접 시승해본 경험만 있을 뿐이어서 리뷰를 하는 게 맞을까 싶었는데요. 리뷰를 하다가 잊혀졌던 옛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2005년 약 15년 전 남들보다 빨리 이 전동 킥보드를 탔었던 기억을 말이죠. 사무라이라는 모델이었는데요. 당시 여친, 현 아내분에게 선물을 받아서 타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아르바이트로 학원 강사를 했었는데요. 이 녀석을 타고 출퇴근을 했었죠. 그러고 보니 제가 선구자네요. 선구자. 자, 이런 선구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떤 제품이고 100% 만족하는 제품은 없을 듯 합니다. 그렇다면 대중의 선호도 검증받은 제품, 여기에 나의 쓰임새를 잘 버무려서 선택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아이드라이브 컴팩트는 저희 쓰임새에 딱 맞는 제품이기에 만족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모든 분들이 이 컴팩트를 만족할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구매는 무조건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을 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도 온라인에서 구입하려다가 만약 이거 사고가 날 경우 목숨과도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성의 없이 구입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직접 다양한 제품을 체험해보고 그 제품을 출시한 업체 정보, 사후 서비스 등등 꼼꼼히 따져보고 구입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제품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이 어떻게 구입하느냐, 그리고 판매자 분들의 어떤 그런 성향에 따라서 가격적 메리트가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 추가 서비스까지 더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을 선택하는 게 더 좋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검색을 해봤고요. 결국 휠메이트라는 곳에서 상당히 가격적 메리트도 있고 서비스도 굉장히 후하게 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용인에서 남양주까지 가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광고 아닙니다. 제가 검색을 해서 직접 전화를 해서 방문한 곳입니다. 이 휠메이트라는 곳은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어 있어서 정말 마음껏 시승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더 고사양의 제품을 탈 경우 욕심이 날까봐 그만 탔으면 했는데 오히려 더 타보라고, 킥보드를 정말 좋아해서인지 아니면 킥보드의 세계를 더 많이 알려주고 싶어서인지 정말 신나게 탈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구매 방법에 따라서 할인율이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튜닝을 거의 무료 그리고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튜닝은 아주 기본적인 것만 했습니다. 두 제품 모두 키박스, 계기판 교체, 윌리바, 거기에 추가 손잡이와 가방 폼 거치대까지 받았는데 3개월 보증기간에 저용량 네오, 그 다음에 대용량 컴팩트 가격을 합친 것보다 약
약간 아주 조금 더 지불했을 뿐입니다. 또 오프라인에서 구입할 경우 바로 점검해 준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저희 경우 박스를 열고 먼저 시승을 해서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하더군요. 타보고 나서 네오 후륜 디스크 브레이크에서 끽끽하는 소리가 났었는데요. 실제 후기들을 보면 이 소리가 난다는 이야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프라인에서 구입을 하니까 점검 시 이런 이슈들을 다 잡아줬습니다. 여기에 볼트 하나하나 모두 다 채워주고 타이어 공기압까지 딱 맞춰서 넣어주니까요. 그대로 가져와서 타기만 하면 됐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초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고 추가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충분히 감가상각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전문가들이 점검해주 더 안심하고 탈 수 있는 만큼 제가 꼭 추천해준 오프라인 매장이 아니더라도 무조건 근처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해서 구입하시길 권해봅니다. 재밌네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달리는 맛이 아주 상당합니다. 정동 킥보드 구입 후 맹방 해수욕장을 다녀왔는데 아내와 아이와 함께 바닷가 풍경으로 달리니 무척이나 즐거웠습니다. 아이와 아내도 당연히 즐거워했고요. 심지어 같이 간 처제네 식구들도 같이 이렇게 몇 번 탔는데요. 이미 며칠 전에 제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여자친구 선물로 혹은 남편이나 아내 선물로 꽤 많이 사신다고 하는데 아마도 같은 취미를 즐겁게 즐기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였겠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지름은 항상 즐겁고 설렙니다. 이런 즐거움 저만 누릴 수 없겠죠. 여러분도 어서 질러보세요. 그 무엇이 됐든 말이죠. 자, 아이드라이브 컴팩트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딱딱딱 부탁드리겠습니다. 키워주세요. 그럼 아이드라이브 네오를 가지고 다시금 찾아오겠습니다. I will be back.